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학원 하이퍼루트 대표원장 박준상입니다. 네, 오늘은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입시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 또 잘못된 정보들이 특히 네이버 카페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정보를 다 바로 잡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느냐, 즉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중학교 3학년 때보다는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하는 게 낫고 중학교 2학년 때보다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게 낫다. 즉 빠르면 빠를수록 시기가 이를수록 합격 확률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방식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을 때 일찍 준비한 게 유효해지는 거죠. 즉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찍 준비했을 때 의미가 있게 준비하려면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 이때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먼저 쓰는 거 아니고요. 면접을 더 일찍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기부를 챙겨 놓는 겁니다.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지금 당장 안 정하셔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외고에 갈 건지, 내가 어떤 국제고, 내가 어떤 자사고에 갈 건지 지금 안 정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정하면 그 학교에 맞춰서 우리가 방향성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도 좋겠지만 사실 그냥 대략적으로 나 특목고 갈 거야. 일반고 집 근처 그냥 무작위로 배정받는 일반고가 아니라 특목고에 갈 거야.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서 생활기록부를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원의 영상에서는 말하지 않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생기부 컨설팅에 대한 내용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깔때기. 요 깔때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여기다 적어드릴까요? 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마지막 중학교 3학년입니다. 자, 요 깔때기를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때가 있는 이 항목이 이 칸이 제일 넓고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좁혀지고 세분화되고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수록 상대적으로 중1, 2보다 더 구체화되고 더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학년이 높아질수록 해당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사가 점차 심화되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지속성 그 다음에 이 지속된 관심이 심화되고 구체화되었는지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즉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는 건 정리하면 한 가지 키워드로 말하자면 결국엔 방향성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돋보이게끔 생활기록부의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이나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생활기록부만으로는 이 방향성을 드러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이 여러분의 자녀 한두 분만 지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이 동시에 한 학교에 지원해서 며칠 안에 평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면밀히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에다 이 방향성을 더 풀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를 굳이 받아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생활기록부를 1학년 때부터 혹은 2학년 때부터 혹은 늦어도 3학년 1학기 때부터는 관리를 해서 이 방향성, 생기부의 이 방향성이 드러나도록 해라. 혹은 큰 맥락에서 이 방향성을 못 드러나게 했다면 해당 분야에 대한 언급, 키워드가 자주 반복되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향성을 자소서에 담고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반복해가지고 이걸 자소서에 그대로 풀어주라는 거죠. 이야기 형식으로. 자, 그래서 정리하면 시기는, 나 처음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집중하세요. 자, 시기는 중학교 3학년보다는 2학년 때 하는 게 좋고 2학년보다 1학기 때 시작하는 게 좋다. 즉, 빠르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맞다. 하지만 무조건 시기가 빠르다고 해서 합격 확률이 무조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왜? 제대로 정확한 방향으로 일찍 준비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에 그것은 생활기록부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정해서 얼마나 꾸준되고 일관되게 공부를 해왔는지 그 방향성을 드러내면 된다. 그래서 이 깔때기, 즉 역삼각형에 맞춰서 점차 심화되고 구체화되게 적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설명을 자기소개서에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생활기록부 관리랑 자기소개서를 적기 위한 생활기록부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생활기록부 제가 역삼각형으로 혹은 이 깔때기 모양으로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생활기록부의 어떤 항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동아리예요,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바로 독서활동입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뭐죠? 자, 교과목 세부특기사, 그냥 세특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부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외부활동이 뭐죠? 네, 바로 봉사내역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진로활동 혹은 이 진로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요 다섯 가지 내용을 관리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근데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금 잘하시는 학부모님들은요, 이 다섯 가지만 신경 써도 된다고요? 뭔가 내용이 빠지지 않았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수상 기록, 수상 내역을 저는 적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특목고에 가려면 무슨 상을 받았고 교내외에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했는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상 기록도 관리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특목고의 기준이 수상 내역을 적을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상 활동, 대회 활동은 그 어떠한 식으로도 우회해서라도 기재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재할 경우에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점을 하거나 혹은 지원 자격 자체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든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수상 내역은 관리를 해봤자 아무리 좋은 상을 많이 받아봤자 자기소개서에 어차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다섯 가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아리예요. 제가 생활기록부, 방금 이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생활기록부에서 한 분야에 대한, 하나의 진로에 대한, 하나의 관심사에 대한 방향성, 큰 방향성이 드러나면 좋다라고 말했죠. 혹은 조금은 내가 늦게 시작해서 그 방향성을 못 보여준다면 특정 하나의 분야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키워드를 반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독서와 동아리와 교과목 세부 특기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동아리부터 볼게요. 동아리라는 것은 다 동일한 동아리를 하는 게 아니죠. 서로 다른 동아리,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동아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어떤 동아리를 선택했는지 그 동아리 활동 자체만으로도 나를 대변하는 하나의 큰 특징이자 메리트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대표적으로 의과학 동아리를 많이 하고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은 뭐 정치, 외교 관련한 동아리 혹은 내가 경제 경영에 관심 있어, 내가 경영을 하고 싶어,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
이쪽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동아리 혹은 경영 동아리를 많이 하죠. 자, 하지만 이런 동아리가 이렇게 세분화되고 좋은 동아리가 없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을 못했을 수도 있죠. 몰라서 혹은 내가 신청 시기를 놓쳐서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해서. 자, 그래서 그걸 뭐다? 독서에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적정 권수는 저는 10권에서 15권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읽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책을 적절하게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심사와 관련있는 책을 한 7, 8권 읽고 그 다음에 뭐 교과목, 뭐 국어나 영어나 뭐 과학이나 조금은 균형 잡히게 교과목별로 뭐 한두 개 정도 읽으면 한두 권 정도 읽어서 총 합이 1년에 10권에서 15권 정도를 읽으면 좋겠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독서와 동아리를 통해서 나의 관심 분야를 드러낼 수 있는데 동아리를 못했다면 독서를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동아리 활동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독서도 무작정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책을 적정량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이에요. 요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부터 조금 더 집중해 보실게요. 자,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자, 일단은 제가 학교를 나눠볼게요. 자, 자사고, 대표적으로 용인 외대부고나 하나고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외고국제고로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자,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 노출이 될까요? 네, 노출됩니다. 국영수사가 5과목의 성적과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따라서 관리하셔야 돼요. 즉, 의미 있는 내용,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사나 방향성이 드러나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 반면에 외국국제고는 이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이 나타날까요?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을 외국국제고 같은 경우에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국제고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때 준비를 해도 하물며 3학년 2학기 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외국국제고는 합쳐서 전형을 교육청에서 지정해줍니다. 그런데 이 교과목 세부특기 사항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는 학교의 유형을 파악을 하고 그 유형에 맞게 내가 어떤 종류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지, 그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재가 되고 어떤 부분이 노출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세요. 그에 맞춰서 생활기록부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4번째 봉사내역 가겠습니다. 자, 아직도 제가 상담을 하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미처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봉사 내역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목고, 자사고 지원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봉사 내역, 그 다음에 봉사 총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최소한의 그 미니멈, 최소 시간이 있었어요. 특목고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 봉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삭제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봉사 내역은 무조건적으로 채워야 하는 최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봉사 내역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생활기록부와 자소서에서 내가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더 생기기 때문에, 소재가 하나 더 추가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봉사 내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소재가 추가되다뇨?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국영수 수업 듣고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키는 청소하고요, 뭐 교내 화단 정리하고요, 그걸로 봉사시간 받아요. 혹은 체육대회하고 뭐 축제하고 그때 뭐 봉사활동한 거 학교 내에서 한 거 다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의 비슷한 활동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생활기록부에 다 비슷비슷한 봉사 내용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뻔한 경험과 에피소드를 풀어놓는다고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경험이 다 비슷한데 어떻게 차별화하고 어떻게 단점 만들어내시겠어요. 나만의 매력 포인트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요. 그래서 경험 자체를 다른 지원자가 하지 않았을 법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채우는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봉사 내역이 중요한 거예요. 무작정적으로 채워야 되는 봉사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적었네요. 네,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선생님, 이게 왜 중요하죠? 자, 일단은 1, 2, 3학년 진로 다 바뀐 친구들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요? 네, 특목고 지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감점이 되는 그런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진로 희망 사항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학년별로 내가 진로가 바뀐 거에 대해서 나만의 표현, 나만의 어휘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진로가 이렇게 변화했고 바뀌어서 이 진로로 지금 현재 이 학교를 지원했는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적은 진로 희망사항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기소개서에 적는 진로, 내가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나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적는 관심사 혹은 희망 분야 혹은 진로 사항과는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3학년 진로 희망 사항이 생활기록부 상에는 뭐 드라마 작가로 되어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우리 학교 온다고 갑자기 외교관으로 바뀌었네? 갑자기 의사로 바뀌었네? 좀 이상한데? 거짓말로 작성한 거 아닐까? 허위 진로로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거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네, 무조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년 전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야기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경우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여학생. 그래서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진로희망사항 같은 경우는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나 내가 자기소개서에 적을 진로와 3학년 때 적은 진로희망사항은 일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크게 요 5가지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기에 준비하시던 특목고 자사고 큰 무리 없이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자, 그 이외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저희 공식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수업 때 혹은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치동 하이프로트 입시학원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